고칼의 제주팟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정치권에서 거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던 원희룡 제주지사가 모처럼 회심의 카드를 던졌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10일 어제죠. 4.3 추념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다렸다는 듯 전격 바른미래당 탈당 선언을 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다. 개혁 정치의 뜻을 현재의 정당 구조에서 실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생과 통합의 정치로 거듭나겠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메시지도 없고 어떤 정치적 고민이 담겼는지에 대한 해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의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오직 코앞에 닥친 선거를 위한 정략적 판단만이 깔린 그런 탈당 회견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예정된 무소속 출마 선언은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왜일까요? 뻔하죠.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동시에 선언함으로써 한 번에 그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언론의 관심 두 번에 걸쳐 나눠받겠다는 의도입니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원희룡 지사, 탑동에서 열린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 지지연설에 참여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태환 지사를 겨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주의 철새 도래지는 구좌읍 하도리와 한경면 교술이다. 제3회 왕철새 도래지가 탄생했다. 제주시 연동 312-2번지 제주도청이다. 자, 본인의 이 말 스스로를 철새로 인정해버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발언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서울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민, 서울시민, 서울시민 원희룡, 서울 시민들과 함께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원 전 의원께 제주지사 이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제주지사 후보를 놓고는 많은 분들이 지금 경선을 준비하면서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생각이 있으면 저는 뭐 당당히 얘기해서 뭐 경쟁을 하겠죠. 네. 하지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그 승리의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떠맡아라.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지원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도 아끼지 않겠지만 제가 직접 나서는 것은 이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제주시 관덕정에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제주는 저를 키워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제주의 아들 원희룡이 왔습니다. 새 시대를 열라고 사랑하는 어머니 제주가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정치를 하면서도 제주의 성원으로 성장을 했고 늘 어머니인 고향에 고마움과 애정을 가지고 제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무신 애를 썼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칼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어제의 원지사의 탈당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희룡 지사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명분이 없는 탈당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없어 보이고 초라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어제자 제주팟 에피소드에 제가 이 기자회견 전문 그리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뭐 이제 아주 간단하게 편집해서 거의 통으로 올려놨습니다만, 일단 이 A4 한 장 분량이라는 이 탈당 기자회견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랜 고뇌 끝에 오늘 바른미래당을 떠납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개혁 정치의 뜻을 현재의 정당 구조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의 특정 정당에 매이지 않고 당파적인 진영의 울타리도 뛰어넘겠습니다. 제주도민의 더 나은 삶과 제주도의 더 밝은 미래에 집중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생 정치에 매진하겠습니다. 저 자신부터 철저히 거듭나겠습니다. 국민의 삶 속으로, 제주도민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저 자신 자만함으로 스스로 자신의 틀 속에 갇힌 것은 없는지 철저히 돌아보고 변화하겠습니다. 진정한 민생과 통합의 정치로 거듭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탈당 기자회견 이후 이 원지사에게 몇 가지 별명이 붙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철새 말고도 뭐 이제 갈대라는 별명까지 붙었는데요. 원철새, 원갈대, 간희룡, 갈대룡, 철새룡.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입에 좀 달라붙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뭐 이게 많이 쓰다 보면 곧 익숙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온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 뭐 제주지사라는 자리가 참 우습게 됐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 탈당 기사에 붙은 댓글 몇 개 찾아봤습니다. 웬만해서는 이 악플에 끄떡않는다는 원지사님, 그만큼 강심장이시라는데 이건 또 어떨까 모르겠네요. 한나라당 때부터 깨어있는 척 오졌지만 중요할 때는 열심히 당을 따르던 그분. 네. 철새들의 진리. 이쪽은 간 보는 게 종특인 듯 간철수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조금 더 분발하도록. 제주 4.3 사건 특위 해체에 찬성하신 분 아닌가? 이 인간은 정리되어야 함. 제주도민들 정신 차려라. 밥그릇 찾기 위해 안간 힘을 다 쓰는구나. 비읍 시읒 시키. 닭 쥐 밑구멍 핥고 그 자리에 앉았다가 내려오기 싫지. 이런 시키들이 제일 더러운 것들이다. 굳이 더 찾아서 읽자면 뭐 몇만 개라도 뭐 오늘 하루라도 꼴딱 세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참 왜 이렇게 제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서울시민 원희룡을 다시 서울로 돌려드리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천수를 누리고도 남을 만큼의 욕을 섭취하신 이 원희룡 지사님이 다음 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원 지사님 이제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선거를 치러야 할 것 같은데요. 뭐 대선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을 제외하고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아마 원 지사께서 4번의 선거를 치렀죠. 국회의원 3번, 도지사 선거 1번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번에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때까지는 1번 아니면 2번으로만 출마했다가 이제 도지사 선거 포스터에서 가장 뒤쪽에 붙지 않겠습니까? 그 녹색당 고은영 후보보다 나중이니까 뭐 번호로는 기호가 한 5번, 6번 될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김태환이나 우금민처럼 이 과거 도지사들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적이 있으니까 나도 혹시 인물론으로 내세워서 무소속으로 나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그분들과 원지사는 좀 상황이 아주 많이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어쨌든 탈당 하나로 공공의 적이 된 우리 원지사님의 뒷담화가 있어서 이거를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제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이 원지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이번 선거 판도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하는데 이게 좀 상당히 좀 들을만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탈당한 문제는 탈당을 하면 안 되는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체 판을 볼 때 네. 원지사는 내가 별명 하나 지어줄게. 이제 남지사는 철새고 남철새, 네. 원지사는 갈대지. 자꾸 이게 한 2달, 3달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시점에 무소속으로 가냐, 남아 있느냐, 이 계속 저울질했던. 근데 바른미래당이 제시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남아있을 사실 이유를. 중요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원지사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 전체 재편에 관한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네. 이번 선거도 끝나고 그렇고, 나면. 네. 이번 선거가 그 재편 과정이고 네. 누가 헤게모니를 잡냐, 주도권을 잡냐 그 싸움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당의 거악을 퇴출하는데 일단 집중을 해야 된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중에서 홍준표, 홍 대표. 그래서 모든 화력을 홍준표라는 거악을 퇴출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지금은. 네.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원지사가 나가면 네. 아이 퍼부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화력을 분산시키지 말자. 알겠습니다. 원지사가 반홍을 세게 선언하면 네. 한국당 안 가잖아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반홍을 지금 세게. 한국당은 안 가거든. 한국당 안 간다 하더라도 바른미래당도 탈당한 걸 보면 양쪽 다 본인에게 그러니까 원지사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랑 타협하는 네.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는 세게 공격할 겁니다. 네. 근데 홍준표랑 완전 선을 긋는다면. 근데 우선 탈당한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내가 전화 아직 안 걸어봤어요. 정확하게. 전화 왜 안 걸어보셨어요? 이거 끝나고 걸라고. 어제 전화번호가 찍혔길래 뭐 이게 뭔 전화인가. 근데 이제 이거 끝나고 물어보고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혹시라도 물어볼까봐 전화를 안 하셨군요. 이유는 알지. 이유는 뭡니까? 갈 때라고 나 생각합니다. 갈 때. 갈 때 왜냐하면은 알겠습니다. 제 갈 생각에는 바른 미래로 가거나 무소속으로 가거나 지지율에 난 큰 차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원지사는 무소속으로 가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예. 원지사한테 그건 직접 제가 한번 물어보겠고요. 인터뷰를 해서. 지금까지 하태경 최고위원의 큰 바람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게스트가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는 저한테도 얘기 안 할 원희룡 제주지사의 속내를 한번 조사해서. 다 나와 있어. 오늘 탈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근데 이제 같은 당의 동지들끼리만 하는 속내를. 그래서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무조건 우리 후보 내서 원 떨어뜨리기. 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홍 축출에 집중하자. 그러면 제주도에서 바른미래당 후보 안 됩니까? 지금 사실 탈당 선언을 하면 그거 가지고 우리 회의를 할 텐데요. 네. 저는 지금 반반입니다. 원지사가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보고 한국당하고 연대 선언 같은 걸 하면 그거 뭐 떨어뜨려야죠. 그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내겠네요. 바른미래당 후보는. 그죠?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원지사 발표하는 거 보고 한국당과 연대하는지 마는지. 원지사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원지사는 뭐 우리 당 후보 내라 안 내라 말 안 할 겁니다. 당연히요. 네. 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제주도 후보를 안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은. 예. 한국당과 연대하면 무조건 낼 겁니다. 한국당은 연대하겠습니까? 그러면 저쪽은 입당이. 아니, 한국당 후보 내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가 원지사 입에서 나오면. 그걸 하겠냐고요. 글쎄요, 그건 봐야죠. 자, 바른미래당 제주도 후보는 거의 안 나오는 것으로 결정되어 갔습니다. 아무튼 원지사 한국당하고 연대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방송 듣고 있을 거라고 믿고. 예.
드디어 오늘 오후에 이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예비후보와 문대림 예비후보와 김우남 예비후보 간의 경선 토론이 진행됩니다. 아마 제가 이제 팟캐스트 방송을 업로드하고 나서 오늘 저녁 7시였던가요? 그 JIBS에서 이 방송 내용이 송출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내일 CBS 뉴스톡에서 이 내용을 다뤄야 할 것 같아서 좀 꼼꼼하게 시청할 예정입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예비 후보가 4명이던 때부터 여기 계속 후보자 경선 토론회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이제야 최종 선출을 불과 며칠 앞두고야 이렇게 토론회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김우남 후보 측에서 이거 한 번 더 하자라고 요청했는데 문대림 후보가 일정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총선 때 전혀 반대 상황이 있었던 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 서귀포시 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위성곤 현 국회의원과 경쟁자인 문대림 예비후보 경선 토론회를 가지고 하느냐 마느냐 신경전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서귀포신문의 2016년 3월 11일자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문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선거구 경선이 확정된 3월 9일 도내방송사 2곳에서 TV 토론 제의가 있었다. 저는 바로 수락하고 토론을 준비했지만 10일 오전 양 방송사로부터 위성군 예비후보의 불참 의사표시로 공개 TV 정책 토론이 무산됐음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은 정책검증 소홀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TV 토론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위 예비후보가 왜 스스로 기회를 거부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문 예비후보는 TV 토론 거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훼손하는 처사다. 또한 서귀포시 야권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더 나아가 서귀포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위성군 예비후보에게 TV 토론 불참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길 호소한다고 전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서귀포시의 가치를 서귀포 시민이 잘 사는 길을 서로 토론할 것을 제의한다면서 충분한 토론이 정책 선거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위성군 예비후보가 말한 아름다운 경선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위성군 예비후보의 TV토론 불참 결정 이유가 피치 못할 일정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위 예비후보의 정책을 잘 대변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가 대신 참여해 저 문대림 예비후보와 토론하는 방안도 수락하겠다고 토론 참여를 다시 제의했다. 지난해 현장 실습 도중 안타깝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한 고등학생이죠. 고 이민호 군의 아버지가 이 민호 군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와 위령탑 건립을 교육청이 약속해놓고도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9일 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성문 교육감 주간 정책회의 주제를 이유로 만남을 질질 끌면서 이군의 아버지를 쌩깠다고 하는데요. 이군 사고 이후 20일 만에야 겨우겨우 공식 사과하고 빈소를 찾았던 이성문 교육감. 이성문 씨의 진정성에 다시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쇼를 잘하는 양반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시 교육감 해먹기 싫어서 그런 건가? 자, 아무튼 뭐 이 교육청과 관련해서 재민일보에 뭐 좀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좀 실려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서귀포 시내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교사, 이 교사의 횡령 의혹을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제목 있는 지침도 무시 제 식구 봐주기 논란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교원에 대해
공금, 횡령, 유용에 대한 고발 지침을 무시한 채 형사 고발을 하지 않아 제19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서귀포 지역 모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 A씨는 공금으로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 교육청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교육과정 운영비 중 일부를 개인적인 물품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은 문구류를 비롯해 쓰레기 봉투, 드라이기, 케이크, 양초 등이다. 금액은 132만 원이다. 그런데 제주도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정한 지침을 무시하고 A씨를 형사 고발하지 않아 무리를 빚고 있다. 제주도 교육청은 제주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 지침을 마련 201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침에는 공금 횡령 또는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액을 불문하고 고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도 고발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또 고발 시기에 대해서도 범죄 행위를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범죄 행위를 확인한 즉시라고 인정되는 시점은 혐의자가 사실 및 금액 등에 대해 시인할 때라고 명시됐다. 특히 고발 대상 범죄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않고 묵인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무 태만으로 보고 엄중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이 같은 지침을 무시한 채 A씨가 해당 사실은 인정하고 일부 변제까지 한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감사관실은 변제가 이루어진 데다 금액도 적어 형사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형사고발을 포함한 최종 결정은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나올 것이라며 입장을 바꿔 빈축을 사고 있다. 이종필 도교육청 감사관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품목 중 일부는 교육과정에 필요하거나 소모품인 경우도 있다며 횡령인지 유용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좀 더 검토를 거친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네, 이렇습니다. 공공예산으로 개인적 용도의 물건을 사서 썼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처리를 질질 끌고 있는 것이죠.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교육청, 교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 교육감이 각별한 애정, 교사들의 편히 봐주기, 일손 덜어주기, 어제 오늘 일 아니죠. 만약 행정직 직원이 이랬다면 이것도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질질 끌었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집니다. 혹시나 그래도 제가 워낙 또 딸린 놈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까 싶어서 이 사항을 교육청 감사관실에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예. 공금 횡령인데 예, 지금 우리 기준에는 예, 그러니까 지침에는 공금 횡령인데 그것들은 지금 어쨌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구입한 물품을 가져가서 예. 물품을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한 그런 부분이라서 이게 조금 그게 맞냐 안 맞냐가 좀 고민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물품을 구입한 거는 맞긴 맞는데 물품을 구입한 거를 개인이 사용을 했으면 그건 횡령 아닙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뭐 근데 우리가 말하는 공금 횡령에 딱 그거에 맞냐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건 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라는 게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현금을 가져가는 게 지금 횡령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예산을 가지고 현물을 산다면 그 현물을 가져가면은 똑같이 횡령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아니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죠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예, 저 감사님.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이 처리가 지금 기준에 늦어지고 있는 있는 그거는 이유가 혹시 뭡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 기준에 있는 것은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건을 가져간 경우까지도 염두에 둔 거냐?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예. 이거는 이제
현금을 보관 중에 가져간 거라든가 아니면 뭐 통장에서 뺏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태양이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이 물건이란 거는 예. 지금 학교에서 쓰는 물건이라는 거는 학교에서만 쓰라고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개인적으로 어쨌든 쓸 수 있는 겁니까? 그 뭐 교육과정 운영비라는 게?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물품이라는 게 예. 가령 뭐 학교에 있는 뭐 볼펜을 쓴다고 하면 예, 예. 그걸 학교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교육적인 용도를 위해서 쓸 수는 있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볼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그 네. 어떤 업무 공간과 이제 사적인 공간을 구분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좀 엄밀히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네. 교사분이 이 유치원 교사분이 한 물건들은 어떤 공적인 공간에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은 지금 아닌 것 같은데, 교육 공간에서 쓸 수 있는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공적인 공간에서 다 사용이 가능한 물건들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좀 고민스럽다는 거죠. 이제 유치원에서 사용될 물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쓰레기 봉투라든가 드라이기, 뭐 케이크 양초 쓰레기 이런 게. 봉투도 유치원에서 쓰레기가 나오면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학교 공간에서 쓰레기 나오는 거는 그 따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서 쓸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된다는 거죠. 너무 고민을 좀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이해가 좀 안 되게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좀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발장으로 갔을 때 이거 논리 구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 그 기준이라는 게 또 그게 딱 맞느냐는 부분이 있어서 좀 고민이 길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렇게 그 언론 보도로 나오는 어떤 뭐 봐주기 감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봐주기는 없습니다. 뭐 봐주기를 할 거라면은 저희가 뭐 징계 요구를 하겠다든가 뭐 이런 것 자체가 없었겠죠. 사건 자체를 다른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뭐 저희는 지금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대로 다 조사를 했고 그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분인 것이지. 뭐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이게 사실을 뭐 곡해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실화냐? Oh, really? 마시네. Oh, really? 단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이성문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내부 비리나 부조리를 견제해야 할 교육청의 이 감사관실 기능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제기가 많았습니다. 자, 제가 처음으로 밝혔던 이 이성문 교육감의 친인척 운영하는 아스타 호텔 일감 몰아주기 건이나 뭐 불합리한 인사 행태, 징계위원회 운영 등등 교육청 감사관실이 실수든 아니면 의도적이든 잡아내지 못한 상당수의 비위가 결국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꼬리를 잡혔죠. 그런데 감사위 역시 모든 것을 걸러냈을까요? 글쎄요. 저 역시 좀 회의적입니다. 교육계를 취재하시는 우리 지역 기자분들을 성원하면서 당신들의 분발을 촉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금요일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